안녕하세요. 저는 8조 발표를 맡게 된 신미나입니다. 저희 조의 주제는 젊은 성인병 위험군 또는 환자를 위한 예방 및 개선에 대한 AI 프로그램입니다. 목차는 주제 선정, 문제 확인, 자료 수집 및 분석 계획, 자료 수집 분석 결과, What, Why 로직 트리, 원인 및 해결 방안, 데이터 분석 결과, 최종 프로젝트 기획안입니다. 주제 선정부터 원인 및 해결 방안은 중간 프로젝트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데이터 분석 결과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의 그래프는 성별과 나이에 따른 흡연율 추이를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 여성의 흡연율이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낮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20대가 30대보다 흡연율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래프는 성별과 나이에 따른 비만율 추이를 조사하여 시각화한 막대 그래프로 남성의 비만율이 여성에 비해 높은 편이고 20대보다 30대에서 비만율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성별과 나이에 따른 음주율 추이를 조사하여 시각화한 막대 그래프로 남성은 20대보다 30대의 음주율이 더 높고 여성의 음주율은 30대가 더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인병 유발 영양소 섭취량에 대한 그래프들인데요. 위의 그래프는 성별에 따른 나트륨 섭취량에 대한 그래프로 나트륨 섭취량은 남성과 여성 모두 권장량인 2000mg보다 많은 양을 섭취하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1000mg 더 많이 섭취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래프는 성별에 따른 콜레스테롤 섭취량을 시각화한 막대 그래프로 콜레스테롤 섭취량은 남성과 여성 모두 적정량을 지켜서 섭취하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은 양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콜레스테롤은 300mg 아래로 섭취하도록 권장하는데 남성은 이에 거의 근접하게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위의 그래프는 성별에 따른 당 섭취량을 시각화한 막대 그래프로 당 섭취량은 여성과 남성 모두 여성 권장량인 52g과 남성 권장량인 67g보다 조금 더 섭취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래프는 성별에 따른 포화지방 섭취량을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한 것으로 여성은 포화지방 권장량인 15g을 넘기지 않았으나 남성은 권장량보다 더 많이 섭취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의 그래프는 체육활동 비참여 이유에 대한 데이터를 시각화한 원형 그래프로 운동 부족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했지만 운동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시간 부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연도와 나이에 따른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을 시각화한 선형 그래프로 2019년까지는 운동 참여율이 점점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엔 2019년보다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와 나이, 성별에 따른 고콜레스테롤 혈중 유병률 추이를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한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 유병률이 감소하는 시기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30대 남성의 유병률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의 그래프는 연령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원형 그래프로 이 그래프를 통해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답변하였고 20대보다 30대에서 더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연령과 성별에 따른 수면 시간을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수면 시간을 잘 지키는 편이지만 20대가 30대보다 수면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종 프로젝트 기획안입니다. 자료 수집 결과입니다. 음주율에서 남성은 30에서 39세의 음주율이 가장 높고 여성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음주율이 감소합니다. 흡연율에서 여성의 흡연율은 남성보다 전반적으로 낮으며 19에서 29세일 때 가장 높습니다. 비만율에서는 남성은 사회생활이 가장 활발한 40대의 비만율이 가장 높고 여성은 폐경 이후 비만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합니다. 성인병 유발 영양소에서는 나트륨은 성별에 관계없이 권장량보다 훨씬 많은 양을 섭취하고 있고 포화지방의 경우 남성이 권장량보다 더 먹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운동 부족에서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운동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 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서 2019년에 여성보다 남성의 평균 운동량이 높았으나 2020년에서 2021년에는 여성의 평균 운동량이 더 높습니다. 30대보다 20대가 전반적으로 운동을 더 하는 경향을 보이고 2020년을 기점으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변수 간 상관관계 파악 결과입니다. 시간 부족과 관심 부족은 운동량의 전반적인 감소를 일으켰고 운동량의 전반적인 감소는 비만율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음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음주율을 증가시켰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입니다. 성인병 유발 영양소들의 과잉 섭취로 인해 성인병 유병률이 증가했습니다. 나트륨의 경우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보다 더 많은 양을 섭취하고 있으며 당 섭취량의 경우에도 권장량보다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식습관 유지 시 앞으로의 성인병 유병률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동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시간 부족, 관심 부족 등의 여러 이유로 운동량이 감소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음식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비만율이 증가했습니다. 비만율이 증가할수록 성인병 유병률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조의 주제에 대한 배경, 목표, 문제점입니다. 배경에서 20에서 30대들은 성인병을 유발하는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2020년을 기점으로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한 운동 부족이 심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 성인병 평균 나이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성인병 위험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목표는 AI 프로그램을 통해 첫째, 20에서 30대들의 성인병 유발 영양소, 나트륨 소화지방 당 섭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20에서 30대들이 코로나로 인해 부족해진 운동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제점 첫 번째는 20에서 30대들의 나트륨 포화지방 당의 섭취량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대해 성인병 위험에 경각심이 없고 각자의 식습관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운동량을 늘리기 위해 운동 알림을 하더라도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수능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서 운동량 증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활용 방안입니다. 20에서 30대의 생활습관 관련 데이터나 성인병 유병률 같은 IT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수집한 데이터로 각자의 식습관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려주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줄 수 있는 AI 체계나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도 운동량을 늘릴 수 있는 AI 같은 젊은 성인병 환자나 위험군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설계 및 제작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배포한 후에 피드백 사항을 반영하면서 개선을 합니다. 저희 조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